안녕하세요, 방출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막 산사태도 많이 나고 그러죠. 지하다에 막 물도 차고 그래서 사람도 막 여러 사망자가 생기고 그러는데 오늘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숨어있는 위험과 가치 찾기. 그래서 이제 오늘 1편인데 원래 제가 한 이걸 10편 정도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한 100만원짜리 교재 구매하신 분들 요 분들이 다 이제 입찰 예정인 물건들이 많아서 여기서 이제 다음 달부터 입찰 끝나면 순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옹벽, 보강토, 그다음에 번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잘못 낙찰을 받게 되면 굉장히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낙찰을 잘 받으면 그냥 1, 2억은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1편에서 옹벽, 보강토, 번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 교재 판매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좀 안내 방송을 하겠지만 이번 달까지는 58만원이고요 7월 달까지는 8월 달부터는 8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8월부터는 88만원이니까 교재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좀 편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요 블루오션 경매 요거 300페이지짜리 요것을 따로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는 경쟁 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교재 활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이어서 따로 이제 편성을 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88만원 올라오니까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휴가비 좀 아껴서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요. 이번 시간에요. 이런 물건 하나 볼게요. 22805 요거 요 물건 한번 볼게요. 요 물건 여러분 딱 보면 뭐 이렇게 도로가에 이렇게 번면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 굉장히 여기 이제 이 도로인데 도로가 이게 강인가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 쭉 내려볼게요. 이토진 것 같습니다. 이토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위성으로 한번 볼게요. 자, 토지는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잘못된 거예요. 요거 잘못된 거고 여기 밑에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고저차가 높아요. 고저차가 꽤 높더라고요. 한 뭐 10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뭐 위치는 나쁘지 않고 여기가 이제 국도거든요. 이게 국도다 보니까 국도지만 여기가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가감석 차선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기 바로 진입할 수 있다면 여기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지만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가감석 차선이 필요한 것은 뭐죠? 비도시 지역의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군구도는 가감석 차선이 필요하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가감석 차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이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지금 유찰이 되고 있어요. 왜 유찰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4억에 나왔다가 그죠? 14억에 나왔다가 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물건은 참고로 부산에 계시는 강동열 사장님께서 임장을 직접 다녀오신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쭉 내려보면 토지형 계획으로 볼게요. 이성으로 봐야 되나? 자, 이 토지거든요. 여기 요렇게 이제 여기 아마 여기서부터인가? 여기서부터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위치가 만약에 좋다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땅일 수 있겠죠. 위치가 좋다 그러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여기 이 아래 도로 있죠. 이게 윗도로고 이 고저차가 굉장히 높아요. 고저차가 높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경사도가 있어요. 경사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단을 쌓아야 되고 또 이렇게 좀 1m 후퇴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또 이렇게 쌓아야 되고 1m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쌓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맨 위니까 여기가 도로가 있고 여기가 위에가요. 여기가 도로가 있고 밑에도 도로가 있지만 그죠? 그럼 이 고저차가 이 위에까지 올리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공사비도 들어가겠죠. 일단 공사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농사비 부담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실되는 토지가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최상단까지, 이 도로 높이까지 옹벽을 쌓는다 하더라도 위에 막상 옹벽을 쌓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요, 여러분. 뭐 어떤 도시는 이렇게 3m 올리고 1m 들어가고, 어떤 도시는 또 3m 올리고 뭐 1.5m 들어가고 3m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옹벽을 쌓게 되는데,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그것은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뭐 물론 건축, 토목 전문 설계사는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대충 기본적인 상식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낙찰을 받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옹벽을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옹벽을 쌓아서. 그러면 맨 최상단을 올라갈수록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 정도밖에. 그죠?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어떤 대지에 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이 너비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물론 좁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좁아서 하는데 보통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너비는 보통 20m 정도 됩니다. 20m. 그죠? 너비가 20m 정도 돼야지 뭐 여기다 건축물도 안 치고, 그죠? 건축물도 안 치고 뭐 마당도 만들고 뭐 다른 어떤 뭐 차도 주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걸 대충 이제 그 측정해 보면 이렇게 단을 계속 쌓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맨 최상단의 너비가 13m 정도밖에 안 돼요. 최소한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8m에서 한 20m 정도는 나와야지 그 정상적인 건축물이 안 쳐지거든요. 위에 최상단에.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이렇게 옹벽을 밑에 보강토를 쌓다 보면 13m 정도, 이 너비가 13m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의 활용도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볼 때는 뭐 한 반절 이상을 버려야 되는 땅이죠. 반절이 뭐야? 더 버릴 수도 있죠. 그죠? 물론 이걸 활용해서 이제 뭐 이쪽에 이제 지하층을 만들고, 여기를 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이제 지하층을 만들고, 이렇게 지하층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건축물을 올린다 했을 때는 지하층은 연면적에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더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층은 연면적에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에 건축 설계사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죠? 이 단지 이 형상만 봤을 때는, 이 가서 높이 고저차만 봤을 때는 여기에 차량 통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 지하층을 만들면 뭐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옹벽을 쌓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공사비, 그죠? 첫 번째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두 번째, 로스되는 토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세 번째, 최상단으로 올라가면 이 활용할 수 있는 너비가 고작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 빡빡하잖아요. 그죠? 뭐 난간 끝터리에 건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난간 끝터리에 건물이 있으면 뭐 그거 좀 불안하죠? 응? 너무 또 이 옹벽이 자체가 뭐 3m 올라가고 1m 들어가고 3m 올라가고 1m 들어가고 요렇게만 들어가면 보통 이게 한 10m 높이가 돼요. 10m 높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10m를 직선으로 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산사태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강책 때문에 아마 이제 3m, 뭐 다른 지하철은 뭐 5m, 2m 후퇴, 뭐 4.5m, 뭐 그런 다 달라요, 지하철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요런 땅들은 가서 여러분들 딱 갔을 때 이렇게 고저차가 너무 심하다, 위하고 아래하고 이 도로하고 여기하고 고저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진짜 선수들은 여기를 지하층을 만들고, 이 지하층을 만들고 여기를 1층부터 올린다고 하면 뭐 더욱더 좋겠죠. 정말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그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하층은 연면적에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거죠. 건축 면적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이것도 가능성이 있으면 타진해 보시고,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옹벽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최상단을 올라갈수록 건물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적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 물건을 한번 대충 봤어요. 로드뷰로 봤을 때 이제 뭐 위치는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막상 가서 보면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라요.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사도를 갖다 이게 뭐 이렇게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3m 올리고 1m 들어가고, 3m 올리고 1m 들어가고, 3m 올리고 1m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도로 위쪽에 있는 도로하고 이렇게 위쪽에 있는 도로하고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최상단에 쓸 수 있는 토지는 얼마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쪽 지하 쪽을 뭐 연면적이 산입 안 되니까 지하층으로 만들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건축 설계사 사무소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는 거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이제 번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사도가 너무 심한 땅들은 그죠? 요런 것들 로스된 땅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그리고 경사도가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15도 이상 한 15도 이상 되면은요 이 로스된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좀 죽어야 될 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배터리가 없네. 큰일 났다. 화면이 갑자기 딱 어두워지더라고. 예. 로스된 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요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건축법을 한번 봤어요. 건축법을 보니까 뭐 이건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이제 뭐 건축 기술사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는 딱 토지를 봤을 때 어떤 뭐 공장 개발인가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막 도면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토지를 보는 눈 그런 것만 대충 어떤 그 계략적인 사실만 알면 되지 막 거기 도면 펼쳐놓고 도면이 뭐 얼마 올라가고 여러분 그거 설명하면 뭐 그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평생 가봤자 그죠 우리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진짜 자기가 직접 손수 건축을 하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솔직히 말짱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딱 봤을 때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고 경사면 또는 번면 옹벽 처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최상단에 집을 지었을 때 얼마 정도 토지가 남아 있겠구나. 그런 거 대충 계산해서 그 좀 경매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 건축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뭐 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축법 40조에 보면 대지의 안전이 있어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그죠? 아까는 도로가 이렇게 위에 지나가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밑에 도로도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토지인데 이게 위에 도로까지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위에 도로까지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건축법에 나와 있잖아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하층 만드는 건 일단 제외하고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보다 낮은 토지가 있다면, 이렇게 도로보다 낮은 토지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뭐 복토해야 되는 어떤 복토 비용도 있을 거고, 그죠? 만약에 이제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비용도 있을 거고, 세 번째 어떤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그죠?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그 로스되는 쓸모없는 땅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의외로. 쓸모없는 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도로법이 여기 나와 있고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법제처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그림. 만약에 이제 이게 도로거든요. 이게 도로. 이게 도로고 만약에 건축물을 이렇게 도로보다 낮게 치려면 이렇게 뭐 펌프 시설을 해야 된대요. 펌프 시설을 해야 된대. 우리가 뭐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작물 재배사, 그다음에 축사 이런 것들은 대지보다 낮아도 된답니다. 대지보다 낮아도 된대요. 작물 재배사라든가 축사 이런 것들은 대지보다 낮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에 보니까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그죠? 뭐 여기 성토 그다음에 집안 개량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 파일을 박는다든가 그런 거겠죠, 그죠? 뻔한 거지 아니요? 그죠? 파일 아이고 어디 갔어? 어머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쓰레기가 붙여져 있다 이렇게 밑에 집안에 이렇게 이쪽 밑에 집안에 쓰레기가 붙여져 있다 그러면 뭐 여기 흙을 더 부어서 여기 뭐 파일을 박는다든가 그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파일을 박는 간격도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오수 우수 배수 시설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뭐 이건 볼 필요 없고 사항에 보면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의 대지를 조성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비탈면이죠. 비탈면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이 뭡니까? 국토교통부령이 뭐예요? 우리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죠. 그죠? 법은 말 그대로 국회에서 하는 거. 시행령은요. 대통령령이잖아요. 대통령령. 대통령령. 그 다음에 이것은 시행 규칙은 각 장관한테 유임한 시행 규칙입니다. 령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국토부령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행 규칙이 국토부령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대통령령.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아시죠? 설마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그 밖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요것은 다 지자체마다 달라요.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한번 봤어요. 이렇게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봤거든요. 시행규칙을 보니까 요렇게 이제 요렇게 옹벽을 쌓아야 돼요. 여기는 이제 절토한 부분이죠. 여기는 절토하는 부분. 여기는 성토한 부분. 쌓아놓은, 그죠? 성토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은 지자체 대부분이 뭐 이제 이게 3m. 제가 확인해보니까 3m짜리도 있고, 4.5m. 뭐 어떤 데는 뭐 5m까지 허용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토목 측량 설계사마다 확인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은요. 요렇게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로 할 것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모르겠고 저한테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옹벽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요 높이가 2m 이상 된다.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 된다. 그럼 이거 콘크리트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다만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뭔 말인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옹벽의 외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의 배수를 할 수 있는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벽을 설치하려면 배수구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배수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한 3m 정도? 3m 뭐 그런 게 있어요. 저 몰라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옹벽의 가장자리로부터 안쪽 2m 이내에 묻은 뭐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후변관으로 하고 이은 부분에 물이 제거하지 않도록. 뭐 이것은 건축 기술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수구를 만들어야 된다. 요런 식으로. 그죠? 요런 식으로. 이게 3세제곱미터인가 봐요. 3회배인가 봐요. 이게 3회배당 뭐 군형을 하나씩 만들어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 5번에 보면 옹벽에는 어쩌고 3m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해야 되고 어쩌고 나와 있는데 아까부터 설명드린 거죠. 뭐 3회배 뭐 하수구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 면적이 하나가 3회배입니다. 3회배인데 3회배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설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성토분의 높이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죠? 이게 뭐냐면 인접한 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그림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법제처에 보니까 성토분의 높이에서 0.5m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대지잖아 이게 그죠? 이게 대지잖아요. 아랫집이잖아 아랫집. 근데 이 윗집을 0.5m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하지 말아요. 지표면보다 인접 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토 부분은 그죠? 성토 부분은 집을 지을 때 그 다음에 절토에 활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뭔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0.5m 이렇게 여기다 커야 된다, 높아야 된다. 요거도 아니 집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0.5m보다 높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설명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토지를 볼 때, 아까 그 경매물건지에서 이 토지를 볼 때, 자, 요 토지죠, 요 토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경매를 낙찰 받을 때 가정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15m밖에 안 돼요. 몇 m 되나 한번 재볼까? 한번 재보자. 자, 거리 어디 있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도로니까 한 20m밖에 안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이게 도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고저차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최상단으로 갈수록 뭐 실제로 활용되는 면적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더 유찰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봤을 때 가서 경사도가 높다. 그러면 옹벽을 뭐 보통 지자체는 기준을 3m 잡으면 돼요. 3m 높이 쌓고 1m 후퇴하고 3m 쌓고 1m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m 쌓고 1m 후퇴하고 3m 쌓고 1m 후퇴하고 3m 쌓고 1m 후퇴하고 그래서 이 도로하고 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죠. 왜 이 도로보다 건축법에 그랬잖아요. 이 도로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지하 쪽은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활용하든지 뭐 땅굴로 활용하든지 무슨 뭐 배추 절임 보관장소로 활용하든지 무 보관장소로 활용하든지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건축사하고 상의해야 될 일이고 이런 땅을 벌 때 여러분들 배보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땅도 좀 조심하자.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제 교재 판매라든가 교재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88만원 올리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중요한 그 영상은 내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영상은 내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제, 100만원짜리 교재 구매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58만원짜리 교재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이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문자로 따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좀 한 70% 정도 오픈한 게 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몇 가지 내릴 겁니다. 제가 영상을요. 그 부분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바로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제 교재 판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